2023년 전공회의 8번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산수학 문제로서 수학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문제예요. 또 시험의 관점이나 문제 해결의 기법, 답안 작성 요령 등 다른 관점으로도 특별히 설명할 게 없는, 굳이 제가 풀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최근의 출제 경향의 특징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 특징은 문제를 풀어드린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죠. 수열 AN을 균합적으로 정의했어요. 좀 복잡하게 정의했죠?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BN을 n분의 AN으로 정의하고 수열 BN의 생성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를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중간에 끼워 넣은 문제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힌트예요. 수열 AN이 복잡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건 어렵다. 따라서 B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라 하는 힌트를 준 것이에요. 임용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0점이 돼버리면 곤란해요. 합격자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중간에 힌트를 주게 되어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간 문제를 힌트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성함수의 정의를 간단히 복습을 하죠.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AN을 개수로 갖는 이 몇 급수 형태의 함수를 수열 AN의 생성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이 몇 급수의 수렴 반지름이라든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형식적인 몇 급수를 생성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문제풀이를 보죠. bn이 n분의 an이기 때문에 b0는 2가 되고요. an은 bn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따라서 bn 플러스 1은 n 더하기 1분의 an 플러스 1이 되고 an 플러스 1 자리를 정의대로 집어넣으면 an이 bn 곱하기 n이죠. 마이너스 2배의 bn 더하기 3을 얻을 수 있어요. 높아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산 과정은 답안지에 적는 게 아니죠. 채점하는 사람은 이 계산 과정을 읽지도 않아요. 결과만 찾고 있죠. b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배의 bn 더하기 3. 이 결과가 있으면 점수를 주고 없으면 점수를 안 주는 것 뿐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계산 과정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뿐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했다고 점수를 줄 일이 없죠. 그런 걸 왜 적죠? 안 적는 거예요. 계산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점수가 될지 모르니까 적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단순 계산은 임용시험 답안지 적지 마세요. 이런 계산 과정으로 답안지를 채우면 나중에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중요한 말을 쓸 자리가 없어서 못 쓰게 돼요. 따라서 처음부터 이런 단순한 계산 과정은 잊지 마세요. 의미가 있는 계산 과정은 적어야 돼요. 단순한 계산 과정은 적는 게 아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문제로 돌아가죠. 우리는 bn의 점화식을 얻었어요. an보다 훨씬 간단하죠? bn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n을 힌트로 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더하기 3이 있네요. 더하기 3이 있기 때문에 비동차 점화식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비동차 점화식 bn의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풀이를 두 가지를 제시하겠어요. 두 풀이의 차이는 순서의 차이예요. 첫 번째 풀이는 일반항을 먼저 구하고 일반항을 이용해서 생성함수를 구하는 것. 두 번째 풀이는 순서를 바꿔서 생성함수를 먼저 구하고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이 풀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동차 점화수열 bn의 일반에는 비동차항을 제거한 동차 점화식의 더하기 특수의 꼴로 쓸 수 있죠. 비동차항 더하기 3을 제거한 동차 점화수열을 bn 바라고 쓰겠어요. 그러면 동차 점화식 bn 플러스 1의 반은 마이너스 2배의 bn 바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특성 방정식을 구해보죠. x는 마이너스 2. 이 항에서 특성 방정식은 x 더하기 이퀄 0이 되고요. 특성근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동차에는 bn바는 상수배의 마이너스 2의 n제곱꼴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수 a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겠죠. 이제 특수해를 구해보죠. 비동차항이 더하기 3 상수기 때문에 특수해도 상수일 것이다 로 짐작을 할 수 있죠. 따라서 cn은 d로 놓고요. 이 특수해도 점화식을 만족해야 되죠. c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배의 cn 더하기 3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cn 플러스 1, cn 모두 상수지니까 d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 따라서 cn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bn의 일반항은 동차식의 해 더하기 특수했기 때문에 a만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에 초기 조건 b0 2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a가 1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bn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이고 an은 n 팩토리얼 곱하기 bn이죠. an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bn의 생성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생성함수를 구하기 전에 문제의 흐름을 생각해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겠어요.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주고 수열 bn의 생성함수를 구하고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무슨 뜻일까요? 수열 bn의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하라 힌트를 이렇게 준 거죠. 당연하게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겠죠. 그런데 수학의 문제풀이는 유일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어요. 출제자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출제했을까? 이걸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모범 답안은 출제자가 문제를 풀어본 걸 가지고 모범 답안을 제시할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출제자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모범 답안하고 다르다는 뜻이죠.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출제자의 풀이와 비슷하게 모범 답안하고 비슷하게 답안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우리 문제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죠. 출제자는 bn의 생성함수를 구하고 이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모범 답안도 그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an의 일반항을 구했어요. 그런데 bn의 생성함수를 아직 안 구했죠. 따라서 현재 풀이 1은 분명히 맞는 풀이긴 하지만 출제자의 풀이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제시할 풀이 2가 생성함수를 먼저 구하고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일반해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풀이 2로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로 짐작을 할 수 있고 제가 임용시험을 보러 들어갔다면 풀이 1보다 풀이 2로 답안을 썼을 거예요. 자, 이제 bn의 생성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bn의 생성함수는 bn을 개수로 갖는 몇 급수 형태가 되죠. bn 자리에 일반항을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2x분의 1 더하기 1 빼기 x분의 1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생성함수를 먼저 구하는 풀이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1과 풀이 2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풀이 1은 특성 방정식 특성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풀이 2는 그런 지식이 필요 없어요. 생성함수의 정의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지식이 필요 없고 정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풀이 2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문제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란 뜻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지식이 틀을 어느 정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풀이 1과 풀이 2의 장단점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용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임용시험에서는 풀이 2가 효율적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문제의 아이디어는 점화식을 이항해서 bn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bn이 3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식을 이용해서 생성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bn의 생성함수 f는 bn을 개수로 갖는 몇 급수 형태의 함수예요. fx에 2x를 곱한 다음에 이 두 식을 더해 봅시다. 좌변은 fx 곱하기 1 더하기 2x가 되죠. 이제 우변을 정리해 보겠어요. 점화식으로부터 3, 3, 3 전부 3이죠. 상수항을 제외하면 개수가 전부 3인 걸 알 수 있어요. 상수항은 비조로 2죠. 이를 마이너스 1 더하기 3으로 분해해 정리해주면 이 부분은 기하급수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따라서 1 더하기 2x 곱하기 fx가 1 빼기 x분의 2 더하기 x임을 알 수 있죠. 이제 1 더하기 2x를 이항해서 fx 생성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생성함수 1 더하기 2x분의 1 더하기 1 빼기 x분의 1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이 기하급수의 합이죠. 기하급수의 합을 기하급수로 표현해주면 우리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bn의 일반항에 n 팩토리얼을 곱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두 번째 풀이가 문제의 흐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풀이가 출제자의 풀이일 것이다. 이 풀이로 답안을 쓰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예요.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의 특징 중 한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경향이 보이니까 알아둬서 나쁠 필요는 없겠죠. 다음 문제를 보고 우리 문제랑 비교를 해보겠어요. 수열 Bn에 점화식을 주고 수열 Bn의 생성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문제랑 비교해보죠. 이미 풀이를 봐서 알겠지만 이 두 문제의 풀이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점화식의 복잡성이 다르죠. 우리 문제가 점화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두 문제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서 경쟁을 하는 임용시험이에요. 시간의 압박이 대단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부족한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많이 풀어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야 돼요. 시간의 압박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문제를 보죠. 점화식이 간단해요.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덤빌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의 문제를 보죠. 점화식이 복잡해요. 이 복잡한 점화식을 딱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나요? 확신이 안 들어요. 자, 그럼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만일 이 문제를 풀기를 시도했다가 5분, 10분 시간을 투자했는데 풀지 못했다면 나는 시간을 버린 것이고 그 시간만큼 경쟁자한테 뒤처지는 것이다. 사실은 이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도 몇 초일 거예요. 그 몇 초도 아까운 거예요. 임용시험은 그만큼 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점화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내가 이거 못 풀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다른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결국 이 문제를 손도 못 대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실제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이 원래 시험 문제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임용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합격자를 배출해야 돼요. 경시대회는 1, 2, 3등만 골라내면 돼요. 임용시험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어려운 문제만 출제할 수는 절대 없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쉬운 문제만 출제한다면 변별력이 사라지죠. 그렇다면 시험의 의미가 사라져요. 출제자는 이 두 개의 생각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제가 임용시험 문제는 문제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를 하죠.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까 봐 문제에 힌트를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최근의 출제 경향은 이런 고민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죠. 최근에는 쉬운 문제를 어렵거나 복잡하게 보이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문제를 볼까요? 위쪽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면 평이한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점화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서 여러분이 보기에 어려워 보이게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출제 의도만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놓치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하고 변별력의 조정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수학적인 특징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은 쉬워요. 문제가 어렵거나 복잡해 보여도 이것은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힌트는 문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두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경향 때문에 문제가 길어지는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신경 써서 잘